멋있는 걸 하고 싶은 것과 사업은 달라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업이 맞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5개 중에 잘 된 한 2-3개만 끌고 가도 되게 잘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F&B 분야도 굉장히 사업가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 안녕하세요.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컴퍼니 시스템 빌더 메인즈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그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봄이에요, 봄. 그래서 고객사의 SS 시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중에 되게 반가운 건 해칭룸이 남성복도 하지만 여성복 라인도 약간 섞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칭룸의 새로운 여성복 브랜드 에르치바가 시작이 됐죠. 네. 이 에르치바라는 말이 그 해칭룸의 원래 이름 아카이브코에서 아카이브를 이제 알파벳을 바꾼 거거든요. 약간 언어 유희가 있는 거고. 네. 그 현지 대표님이 이제 약간 굉장히 칼을 걸고 나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고 현지 대표님스러운 약간 컨템포러리를 꿰뚫는 이런 디자인 트렌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그 팝업에 가서 제가 지금 오늘 입었던 이 셔츠도 에르치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좀 눈이 높고 제가 패션 브랜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예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것과 예쁘다 정도 좀 다른데 가서 5벌 샀습니다. 저는 알아요. 대표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 몇 벌을 사는지 제가 항상 카운팅을 하거든요. 네. 한 3벌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마음에 드셨구나. 네. 마음에 드셨구나. 네, 이걸 네. 제가 바로 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되게 가슴 떨리는 고객 중에 한 명이었다. 진짜 좋냐? 진짜 마음에 드시냐?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옷을 딱 들고 얘기했어요. 이 옷은 현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옷을 보고 그 디자이너가 연상된다면, 근데 그리고 되게 좋은 건 사이즈도 되게 넉넉했어요. 제가 입어도 뭐 여유 있고 너무 좋아서 저는 올해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올해 정말 잘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SCN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에르치바 시작하셨으니까 네. 파이팅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얘기하죠? 저희 고객사분들도 지금 열심히 이제 플레이하고 계시는데 저희 상담 신청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약간 유형이 좀 많이 트렌디하고 바뀐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신 고객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상담 끝난 후에 이제 후기를 좀 받았었거든요. 어떤 유형들이 요즘에 상담 신청을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1차 상담을 하면서 그 영감이나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복기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한 달에 1차 상담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한 100여 통 정도 오고 있어요. 매일. 네. 그냥 매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쁜 와중에. 근데 모든 분들이 1차 상담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중에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브랜드 폼이 마음에 들거나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54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봄이 되다 보니까 결산을 치고 숫자가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거리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곳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거의 100여 건 되는 상담 전화를 받고 그 중에 한 20에서 30건 정도 되는 미팅을 1차적으로 하거든요. 유형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유형은 한 6가지 유형 정도이고요. 그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할 업체 같은 경우에는 F&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A기업입니다.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F&B 브랜드는 아니었고요. 일단 웰니스를 지향하는 조금 약간 독특한 컨셉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F&B 업체 분들이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온 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업체가 특별히 좀 기억나기도 해요. 왜냐면 대표님이 그 목표하시는 게 굉장히 멋있었고 그걸 뚝심 있게 좀 끌고 나가시는 게 좀 존경할 만 했는데, 사실 또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F&B 브랜드 상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남긴 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브랜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나 이런 유사한 브랜드에 대한 레퍼런스 조사와 이해도가 높아서 더욱더 도움이 되었다.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게 맞구나. 여기서 뭔가를 좀 더 보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미팅은 유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신 자료,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레퍼런스 조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데 그걸 실제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실제로 저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네. 이제 특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많이 얘기를, 사전에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네네. 진짜 뭐 가령 어떤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걸 잘 구축하기 위해서 최종 지향점인 어떤 회사들의 벤치마킹 조사들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 내 목표나 이런 비전들이 잘 내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는 이게 대표님들이 여기 오셔서 생각하는 것보다 와 너무 많이 우리를 조사했구나. 그리고 너무 많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할애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딱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한 후기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표님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되게 명확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F&B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요새 투자를 많이 받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그렇죠. 해보면, 맞아요. 결국에는 뭐 어떤 IP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누가 오더라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가는 음식점, 입소문난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하면 간단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밀키트를 하거나 제품화하거나 뭐 설날 음식, 네네. 설날 뭐 선물할 수 있는 음식 포장이라던가 요렇게 딱 됐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F&B를 떠올리면 여기는 이런 IP가 있어. 맞아요. 이런 디자인,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패션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이렇게 싹 번지는 그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대표님의 포부는 이렇게 확 라이프 스타일 펼치고 싶어. 근데 막상 F&B 내 사업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안 좋으니까 다른 걸로 수익성을 가져가자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게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F&B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을 정확하게 딱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는 좀 수익이 안 나더라도 2차나 3차 우리 이제 패션 브랜드라고 치면 서 브랜드 내는 것처럼 네네. 수익을 가져오는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사업은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것과 사업은 달라요. 멋있는 건 그냥 내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먹고 사는 정도만 만족할 수 있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나도 먹고 살고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업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방향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른 거죠. 저희한테 오실 때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업이 맞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하고 컨설팅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밸류체인. 우리가 고객이 들어오고 고객이 나갈 때까지 전 과정을 누구나 들어와서 처음 신입이 들어와도 매뉴얼적으로 해서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나의 음식이 나갔을 때 이 음식에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그래서 투자가 들어왔을 때 뭐 규모의 경제가 되거나 뭐 더 좋은 원가가 더 절감된다고 하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사업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F&B 분야도 굉장히 사업가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충분히 사전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감 그리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 F&B 사업자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이 브랜드는 여러 가지 서브 브랜드를 한꺼번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일단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원래 보통 뭐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한 업체가 뭐 제조업을 여러 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입을 여러 개를 한다든지 보통 약간 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입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라이센스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되게 복잡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특히나 재무나 숫자 데이터 정리가 잘 되어야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하와 제이 느낌으로 엑셀로 이제 매출 정리나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엑셀 파일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준 자체가 일반적인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표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매출이랑 이익이랑을 이제 구분하는 게 맞겠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수립해서 엑셀을 만드셨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표준적인 어떤 회계 정리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네. 이런 것들이 비율을 보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정리한 파일이 좀 대표님 방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매출 대비 광고 선점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싱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여러 사업, 여러 브랜드를 하시고 계실 때 각 브랜드별로 실제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표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약간 공통된 기준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조언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게 왜 중요했냐면 대표님께서 이런 회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HR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사관리 측면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내가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구성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저희가 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대표님께서 이 각각의 브랜드별로 회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더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각각의 사업인데 한 사업군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냥 내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직원은 내 사업에서 직원들도 한꺼번에 뽑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잘해요. 그럼 요거 한번 남성복 패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성복 패션도 한번 해볼까? 맞아. 가방도 해볼까? 러닝이 요새 잘 되는데 러닝도 한번 가져볼까? 그러면 한 4-5개를 브랜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기도 되게 어렵고 직원들은 하나 쫓아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 하나가 매출이 얼마가 되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남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업은 한 사업에서 5개를 해버리니까 숫자가 5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5개 중에 잘 된 한 2-3개만 끌고 가도 되게 잘 될 수 있잖아요. 직원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근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니까 내 사업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이게 내 사업이지.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다 브랜드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다 섞여버리고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알 수가 없었고 비용 관리도 좀 잘 안 돼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유행인데 뭘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뭐가 건강에 좋다니까 이걸 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뭔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맞는 영양제를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를 벌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자꾸만 붙이고 섞고 하는 거는 그 전략 수립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내가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브랜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브랜드가 확장하는데 되게 쉬워져요. 네. 다른 뭐 제품